안녕하십니까. 축구 성무패 교주입니다. 이번 회차는 63회차입니다. 62회차는 28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나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회차는 63회차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경기를 합니다. 구매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11월 4일 벌써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자, 1년에 한 번 정도 맞추면 되긴 한데 굉장히 어렵죠. 예. 뭐 계속 등수만 타도 본전 이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예, 리그 흐름을 잘 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리그 중반 이상 갔을 때 자신 있게 한번 맞추면 되는 거죠. 자, 토요일 날 구매를 하셔야 되고, 자, 제가 마킹을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팀별로 분석을 하실 때 팀별로 어떤 선수가 지금 현재 주축 선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강팀이든 약팀이든 TV 시청이든 인터넷을 보실 때 주축 선수 미드필드라든지 공격수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만약에 뭐 징계든 뭐 부상이든 빠졌을 경우에 어떤 전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팀별로 주축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킹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은 제가 분석을 해볼 때 무승부 마킹이 나옵니다. 자, 2번 승. 2번 같은 경우는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회차 때 에버턴 그 분포도로 봤을 때는 에버턴이 굉장히 분포도가 낮았습니다. 그 배팅 분포도가. 그런데 왜 제가 에버턴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축 선수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최근 성적에서 나오는 웨스트햄의 조금 그 공격적인 상황에서 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지금 경기하고 다음 경기 몇 경기까지는 조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웨스트햄이. 자, 그 다음에 크리스탈 팰리스, 그 다음에 브라이튼, 그 다음에 6번까지는 패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7번은 무승부, 8번 또 무승부, 9번은 승을 선택했습니다. 9번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한테 졌는 것도 있지만 최근 소시다드가 굉장히 공수 짜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원정에 앉아 있는 바르셀로나가 강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소시다드 라카룸에서는 충분히 화이팅이 넘치는 경기 전에 분위기일 겁니다. 아마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굉장한 집중도를 가지고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3회차 구매는 11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새벽이죠. 뭐 그라나다라든지 경기를 지켜보니까 그다지 뭐 11월 2일까지 굳이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아서 업로드를 시작했습니다. 자, 10번은 패. 요런 경기들도 제가 볼 땐 충분히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최근 성적은 알라베스가 좋을 수도 있는데 제 느낌에는 최근 성적에서 오는 그 촉으로 봤을 때 충분히 원정팀이 좋아 보입니다. 11번 패, 12번 승. 물론 그라나다도 비아레알과 경기에서 충분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골이 나지 않아서 조금 힘든 경기였죠. 충분히 좋은 경기를 했는데 이번 경기는 원정 상황이고 발렌시아가 지금 굉장한 상승세입니다. 지금 팀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충분히 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리버풀 그 다음에 비아레알은 빌바오하고 경기를 제가 그라나다하고 비아레알을 경기를 지켜보니까 슈팅 수가 충분히 그라나다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빌바오가 원정이지만 선수비를 먼저 하고 충분히 좋은 공격 상황을 만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제가 체크를 몇 가지 했는데 지금 복식 마킹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한 6군데가 나옵니다. 제가 잠깐만 언급해 드릴게요. 3번 4번 복식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뭐 4번 같은 경우는 뭐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에버턴이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지난 경기에서 웨스트햄이 골링을 못 넣어서 그렇지 에버턴이 잘한 경기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요 경기는 단통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제가 벌리에 한번 속아야 되는지 의문스럽지만 요 경기도 무승부가 필요는 합니다. 근데 요 두 경기는 뭐 단통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1번 경기를 조금 더 분석하셔서 승이든 패든 여러분들이 결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통으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경기가 제가 패를 선택했습니다. 패를 선택했는데 제 생각 외에 의외로 베티스가 먼저 넣을 수도 있고 마요르카가 먼저 넣을 수도 있지만 두 팀 다 조금 버티기가 조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두 팀 다 굉장한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취점을 잃는다 하더라도 수비에 치우치지 않고 충분히 공격 상황을 잘 만들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여러분들이 베티스를 좋아하시면 좋아하신다 하더라도 승무를 하셔야 되고 마요르카 선택하신다 하더라도 무승부는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뭐 소시에다드가 선취점을 넣고 지키지 못한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제가 볼 땐 충분히 이것도 단통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크리스탈하고 뭐 브라이튼처럼 물론 바르셀로나가 선취점을 넣으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넣는다는 가정하에서는 무패를 다시는 게 맞고
승패로 째는 이 마킹은 제가 볼 땐 이번 경기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 쪽으로 가신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10번 이 무승부는 둘 다 저득점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좀 달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볼 땐 승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그 다음에 13번 뭐 지금 일정상의 문제도 있고 팀이 분위기는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땐 선수 각자 개개인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리버풀 선수들이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선수 입장이든 감독 입장에서 로테이션을 쓸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언뜻 경기를 지켜보니까 조금 중요한 경기에서는 루네즈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루턴타운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루네즈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무승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리버풀이. 그런데 분포도는 굉장히 리버풀 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아마. 근데 요런 마킹, 전체적으로 마킹들이 문제가 뭐냐면 리버풀이 무승부가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런 무승부를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그런 무승부들이 같이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죠. 마킹이 굉장히 무승부가 많이 나온다 해서 1등이 안 나오는 그런 마킹이 아니고 조금 꼬입니다. 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마요리카가 이기고 이런 마킹이 나오면 조금 힘들겠죠. 일반 분들이. 그렇지만 제가 볼 땐 충분히 마요리카 한 경기 한 경기 분석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1번부터 14번까지 이런 경기 결과가 나옵니다. 예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분석을 해보시고 최종 마킹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여러분들이 뭐 굳이 제 개인적인 마킹 방법을 배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마킹을 하시면 되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정보라기보다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최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 원정이든 홈이든 3패를 했다, 4패를 했다, 이번에는 이길 것이다, 이런 분석이 아니고, 경기 내용을 보시면 최근에 한 3경기, 4경기, 5경기 정도를 계속 이렇게 한 팀을 경기했는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하고 무승부라든지 진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기들은 차후 한 두세 경기 뒤에는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팀입니다. 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팀이 자체적으로 수비나 공격 전체적으로 와해가 되는 그런 팀들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래서 감독 성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들은 벌리 홈에서의 어떤 그 전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팀들은 상대 전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진표죠. 대진표 자체가. 이번 대진표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마킹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은
뉴캐슬도 마찬가지고 셀타비고도 마찬가지고 소세다드 경기, 알라베스 경기 이런 경기들이 딱히 자신 있게 단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본인만의 지금까지 분석 방향을 선택하실 때 과감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미드필드 싸움을 어느 팀이 더 잘할 것인가, 미드필드 싸움을 잘 하면서 매 경기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팀들은 언젠가는 더 저득점이라도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기들을 잘 지켜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조금 예를 들어서 발렌시아라든지 이런 팀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팀들은 과감하게 찍으시면 됩니다. 과감하게 찍으시면 되고, 또 뭐 비아레알이라든지 이런 팀들은 일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쿼드가 두껍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매 경기 조금 문제가 있죠. 그리고 뭐 물론 여기에 보시면 세필드도 그렇고 끈끈한 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진표는 최근 성적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최근 성적에서 오는 팀 분위기, 그 다음에 저득점이라 할지라도 화이팅 넘치는 열심히 뛰는 축구를 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복식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회차도 마찬가지지만 단통을 만들어 놓으시고 복식 마킹을 호주머니 사정에 맞게끔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이번에도 충분히 등수를 탈 수 있는 회차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꼭 1등 나오시고 부자 되십시오. 63회차 교주 마킹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